서커스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나는 주로 저글링이랑 재미있는 코미디 공연을 하는 서커스. 나는 이성형이야.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데 서커스 하는 광대로 살고 있는 마린보이라고 해. 지금은 일반인 이성형이야. 내 이름을 안 쓴 지가 너무나 오래됐지. 어색한데 요즘은 자꾸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 근데 분장을 한 나의 모습은 관객을 만나는데 너무 다른 사람 같은 인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관객을 만나는 거에 너무 설레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 다음부터는 열정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 2020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있고 200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 17, 18회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반인 이성형으로서는 그냥 좋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좀 한가하게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놀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광대가 되기 전에 이성형은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해병대를 전역한 남들한테는 말 잘 안 하고 다니지만 해병대를 전역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일당을 많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당 5만 원이라는 그 혹함에 갔는데 거리에서 삐에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그냥 거리의 광대였지. 공연을 준비할 때 공연을 만드는 제작, 창작에 관해서는 그냥 살면서 주위에 보이는 것들, 관심이 가는 것들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그냥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공연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지. 이성형으로서 더 기획을 하는 것 같기도 해. 공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마린보이지만 공연의 전의 모습들은 다 이성형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창작하지 않나.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첫 공연 기억나지? 그때 당시는 삐에로 천국이라는 업체가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4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워크샵,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워크샵을 받고 그때 당시는 핸드폰 가게가 많이 오픈을 했을 때고 오픈할 때마다 그런 광대 분장을 한 광대들이 그 앞에서 풍선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그래서 그때 지금 팬데믹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주자주 요즘 그런 큰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그냥 가장 일상적이었던 모습. 그래서 가끔 지난 공연 사진들을 되돌아보면 저게 정말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관객도 잘 못 만나기도 하고 놀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풍선을 그렇게 달라고 막 줄을 서서 나 이제 쉬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공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 정도를 더 막 들려서 만들어주고 애들이 다 이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그냥 일상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놀지 못하는 거, 공연을 시작한 뒤로는 거의 쉬어보지 못한 거, 그거가 조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는데 그 젊은 날에 좀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이 없고 매번 그냥 일하거나 창작하거나 노동하거나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왔던 거, 그런 게 많다는 느낌?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거짓말이겠지만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잖아. 굉장히 젊고 패기 넘치고 열정이 아주, 그리고 또 군대를 막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서 굉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던 터라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서 신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진 않아.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 아직 절반도 못 살았으니까 이젠 조금 쉬어볼까 또 싶기도 하고. 쉬지 않고 달려왔던 거는 그런 것 같아.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갔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버틸 것 같고 다시 고향으로 안 내려갈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와서 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진관에서 일을 했었거든. 사진 찍는 일도 굉장히 서비스업이라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다시 공연 계통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 그게 뭔가 모르게 그런 매력이 있어. 아마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객을 만난다는 것, 그 설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제작하고 노동하고 힘들게 준비해 가면서 딱 관객을 만나러 가는 그 한순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티고 온 게 아닌가? 지금은 굉장한 많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관객을 만나는, 근데 그 만드는 거를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혼자서 그냥 스스로 천천히 익혀 나가는 것 같아요. 나무 목공으로 하는 것도 그랬고, 철 잘라서 용접하는 것도 그랬고, 회로 쪽, 전기 쪽 다루는 것도 그랬고, 하나하나 이제 익혀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다른 거리예술 단체나 서커스 단체에서도 나한테 이제 제작 의뢰를 맡기기도 해. 뭐 중간에 종종 있긴 했었지.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게 가장 이번에 너무 길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긴 시간 동안을 공연을 못하고 그리고 관객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마린보이로서 살고 있는 2020년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년이 또 기대되는 그런 한 해 같아. 뭐 올해 정말 많은 공연들이 사라져서 5월달 그 바쁜 어린이날에도 쉬었고, 바쁜 여름, 바쁜 가을도 다 지나갔고, 축제, 가을에 있던 거리예술 축제나 이런 예술 축제에서도 많이 초청이 됐는데 그것들이 다 취소가 돼서 개런티도 아무것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많은 생각들이 들지 이제 공연자로서, 그냥 예술가로서 뭐 드는 생각들도 있고, 환경에 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공연에서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만들고 버려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가 아파하니까 이런 전염병도 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그게 그 슬픔이 나 혼자만의 슬픔은 아니어서 같이 버티는 거, 같이 이 아픔을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견딜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한 인간으로서, 그냥 예술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지구를 조금 더 오랫동안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환경에 관해서도 고민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 내일 코로나가 정말 끝난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그냥 정말 거리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 마스크 쓰지 않는 관객들을 저 작은 미니 자동차를 타고 혼자 막 청계천이든 광화문이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관객이랑 좀 프리허그도 한번 해보고, 안아도 보고, 인사도 해보고,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하면서 안녕 이라고 한번 인사도 나눠보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내 맨몸으로만 무대에 서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어떤 것들로 함께 마린보이가, 그러니까 약간 다른 쪽 예술가, 그러니까 미술 쪽에서는 더 설치 예술가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데, 설치 미술은 미술만 그러니까 미술만 존재하고 사람은 공존하지 잘 않잖아. 근데 나는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내가 만든 것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오브제와 배우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뭐 나도 잘 나를 잘 모르겠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그냥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만 않는다면 뭐 자기 개발을 하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던, 취미를 하나 찾아보던, 누군가를 만나러 가보던,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일상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조차 그거는 이제 비대면이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마주해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지. 아직도 머릿속에는 막 100만 가지의 생각들이 더 존재하고 만들 게 항상 남아있으니까. 다음 풀 숙제가 항상 있는 사람인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해결할 거니까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면 관객이랑 같이 또 다른 모습의 공연자로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린보이의 모습으로는 늘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아마 힘들겠지. 매번 웃어야 되고, 매번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쉬지 않고 앞으로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물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가하지 않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메이커 공간에 가서 3D 설계 워크숍을 듣고, 그러니까 예술가가 전혀 택하지 않을 공간에 가서 그런 교육도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는 것 같고, 마치 영어 공부 같은 거지. 처음에는 단어도 잘 익히기 어려운데 쓰다 보니까 조금씩 더 유창해지고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창작하는 방법도 계속 만들다 보거나 창작하다 보면 진정한 휴식?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한 채
핸드폰마저 꺼버릴 수 있는 그런 휴식이 아마 있으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쉽지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또 이제 뭐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만드는 게 어렵지만 하다 보면 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창작했던 그 오브제가 이제 움직이는 배에, 타이틀은 움직이는 배인데 움직이는 침대이거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생을 마감한단 말이지. 실제로 뭐 미국은 정말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사망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침대 위에서 생을 마감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침대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하고 싶을까를 또 고민을 해봤어. 그러면 침대 밖을 나가보는 거, 자연의 바람을 느껴보는 거, 햇살을 맞아보는 것, 그다음에 뭐 가족을 만나보는 거. 실제로 가족을 못 만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 그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옮길까봐 가족 면회도 금지된 채 그냥 병원에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그냥 그 시체도 못 만지게 하니까 화장이 된 그 가루만 이제 받아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침대 위에서 보내는 사람들의 뭐를 꿈꿀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침대가 움직이는 오브제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짧게 창작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내년에 한번 좀 공연화시켜서 그렇게 한번 또 관객을 만나보려고 해. 독백하는 것 같다. 지금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아. 이성영이라는 사람은 마린보이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 존재지 않을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마린보이가 있는 거고,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작업들이 좀 종종 있었지. 뭐 고물수레라든가 세월호 추모 퍼포먼스였던 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 사회의 좀 문제들을 다루는, 뭐 폐지 줍는 할머니 로봇인지 사람인지도 모를 만한 그 움직이는 것들이 실제 내 눈앞에서 걸어가고, 사람들은 그걸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래서 실제로 고물수레 공연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은 공연인지 모르고 실제 할머니인 줄 알고 관객을 향해 막 욕을 하는 할아버지들도 있었어. 아니 지금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데 이거를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던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럼에도 어렵지만 나한테는 내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룰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사회의 한 모습이니까 내가 그걸 안 다룬다고 그 사회의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담아보는데, 관객 이성형으로서 마린보이의 작품들을 보면 재미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슬픈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 항상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가 나한테는 특히 매력적이진 않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관객이 한 명 내 앞에 있어도 정말 그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연을 하는 거가 설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있는데, 마린보이가 유튜브를 하기에는 원체 뭐가 많은데, 뭐 요즘은 주제가 있는 게 많잖아. 많은 이제 유튜버의 채널들이. 마린보이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다 담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유튜버를 하래.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뭐. 근데 그걸 하면 또 아마 관객이랑 대면으로 통해서 만나는 공연자로 살고 있는 마린보이한테, 마린보이와 유튜버의 마린보이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좀 사라진다면 정말 만남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실제로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전화나 요즘 뭐 화상회의, 뭐 줌 이런 걸로 통해서도 만남을 많이 갖긴 하지만, 그건 어찌됐건 디지털의 신호로 만나는 것들이잖아. 전화나 SNS나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의 신호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건데, 디지털 신호가 아닌 정말로 아날로그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날로그, 그 다음에 대면,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떠올랐으면 좋겠고,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마린보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마린보이가 아니라 뭐 마린 엉클이나 마린 그랜드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아버지가 된 마린보이라도
아이들에게 마린보이, 관객이 한 명 내 앞에 있어도 정말 그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공연을 하는 거가 설레는 것 같고, 조금씩 그런 면으로도 관객을 만나는 거,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록을 남기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 내 일기장을 남이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남기는 영상의 기록들이, 우리가 아직도 찰리 채플린의 영상을 유튜브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광대 마린보이가 남기는 어떠한 영상의 흔적들도 시간이 지나서 50년 후던 100년 후던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나 위로나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 요즘의 광대들이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거에 대한 시작은 해봐야 될 시즌이 아닌가? 쉬고 있지만 쉬고 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도 마스크 벗은 활짝 웃고 있는 관객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꼭 내년에는 코로나가 다 사라져서 밝게 웃는, 항상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들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관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광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싶네.